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에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이 끝나고 찾아오는 월요일은 여지없이 힘들기만 한데요. 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아침은 힘이 들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활기차기만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11만 2.147 해슐레이트로 전날 대비 2.4%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5일 오후 5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가 전일 대비 2.4% 오른 11만 2,147 해슐레이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또한 1.82% 오른 7,509.33달러를 나타내고 있죠. 해슐레이트의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상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과는 무관하게 움직였던 해슐레이트였죠.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해슐레이트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했었는데 최근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비트코인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해슐레이트가 상승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CME의 작년 평균 일 거래량 또한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 CME의 작년 평균 일 거래량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죠. CME의 2019년 평균 일 거래량이 1920만 계약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2500만 계약 이상을 기록한 거래일이 40일로 2018년의 35일보다 2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CME는 오는 13일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선물 시장과 파생 상품의 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비트코인의 구매 수단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구매 수단 중 USDT의 점유율이 66%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구매 수단 중 USDT를 통한 비트코인 구매 점유율이 66.3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2에서 5위는 각각 달러, 엔화, HUSD 그리고 USDC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의 구매 비율 중 USDT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래서 테더의 발행량과 비트코인의 가격 간의 상관관계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 테더의 청문회도 열리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심증만 있지 정확한 물증이 없어 속 시원히 풀어내지 못하는 테더와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 아직까지 테더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촉발시킨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20에서 30대 젊은 층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의 TV 광고만 보더라도 타겟층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비트코인으로 자본 유입을 이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이 영국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 코인쉐어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와 친목 세대가 소유한 68조 4천억 달러의 자산이 향후 25년간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로 이전될 것이라며 밀레니얼 세대의 상당수가 국채, 주식, 부동산,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당량의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를 한번 알아봐야 하겠죠. 네, 밀레니얼 세대는 1980에서 2000년대 초반생까지 출생한 세대를 주로 얘기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라 이제 베이비붐 에코 세대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과도기를 겪은 세대로 활용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탁월합니다. 대학의 진학률 또한 높게 되죠. 하지만 2008년 9월 일어난 글로벌 금융 위기들의 영향으로 취업난, 일자리의 질 저하 등 이제 겪으며 평균 소득은 낮고 대학 학자금 부담도 크며 결혼을 미루고 내신 마련에도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전통적 마케팅 광고보다는 개인적 정보를 더 신뢰하며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관심이 적은 것이죠.
네,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과도기 세대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네, X세대는 이제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들로 60에서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X세대라는 말은 91년 캐나다 작가 더 글라스 커프랜드의 소설 X세대에서 유래되었는데 이제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네, 마케팅 업계에서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마땅히 정의하기 힘든 이 세대를 X세대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 X세대는 지금 40대가 되었죠. 네,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젊은 40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여전히 X세대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에 민감하며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네, 현재 사회의 주류층이 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의 젊은 트렌드가 기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본을 흡수하여 신흥자산 트렌드인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소수에 깨어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암호화폐 시장, 이제 신흥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신흥 기술들이 블록체인 및 그 기반이 되는 암호화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세대로의 이전이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죠. 네, 현재의 활기찬 시장 상황 속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언급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파트너는 5월 비트코인 반감기에 가격 상승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블록체인 전문 투자회사 판테라 캐피탈의 파트너 투자자 폴 베라디 타키스는 2020년 5월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상승세를 일으킬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네, 또 그는 이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문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리브라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칼리브라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이미 미국 상원의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리브라 관련 의문점들에 대해 증언했다며 또 페이스북에 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지적은 리브라 및 칼리브라 등 플랫폼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오지 않았고 제목은 반감기인데 내용은 리브라가 더 많네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때 단 한 번의 가격의 하락을 본 적이 없지만 작년 2019년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때 가격의 하락이 있어 노심초사하는 상황인데요. 네, 라이트코인을 따라가지 않고 역사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에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바이두에서는 블록체인의 검색 지수가 대폭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소식을 보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인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9% 상승하며 870만원대, 네, 이더리움이 2.19% 상승하며 158,000원대, 리플 XRP가 1.46% 상승하며 22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9위에 위치한 비트코인 SV의 경우 5.8%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29,0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68.2%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의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일평균치가 6,532로 전주 대비 66%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는 일평균치는 전주 대비 5% 상승한 모바일은 11% 상승했다고 하네요. 18,242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인민은행은 올해도 디지털 위안화 지속 개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베이징에서 열린 2020년 공작회의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 DCP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글로벌 법 인식 식별 코드 LEI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히면서 LEI는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법인과 펀드에 부여할 수 있는 코드로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과 개별 법인의 리스크 관리 및 보고 등의 편의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DCP에 관해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죠.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DCP를 소매업 또는 국제 결제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아니냐며 빅브라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첫 CBDC 발행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척 여부가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리플사의 사업 확장이 아닌 XRP의 가격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트위터에 이러한 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차트에서 순간적으로 7,308달러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7,308원이 아닙니다. 7,308달러인데요. 네, 하나로 치면은 800만 원인 것이죠. 네, 실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 7,308달러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는 XRP의 해가 될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냐 매우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추측과 억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더 베어러블 불이라는 이제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XRP 7,308달러 XRP 글리치 이 얘기는 글리치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슬랭어입니다. 약간 결함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더 많은 우연의 일치 가격 억제의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추측과 이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속되는 하락장 속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리앙호, 리플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XRP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XRP의 호재만큼 크나큰 상승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이 1BTC를 벌기 위해 257시간을 소요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4.67시간, XRP는 24.4초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0년은 많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는데 임금 정체와 함께 생활비의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2015년 이후 2200% 이상 상승된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미 달러와의 구매력 감소는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마켓 워치에 따르게 되면 평균 미국인이 시간당 28.29달러, 하나로 약 33,028원을 벌어들이면서 현재 비트코인 한 개 7,315달러를 구입하는데 약 257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비해 시간당 7.25달러, 약 8,462원의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비트코인 한 개를 벌기 위해 1000시간을 조금 넘게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공급이 제한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의 하나로서 비트코인은 요즘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는 비트코인과 다른 일부 암호화폐가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빨리 가치 상승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달러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5년 연방 최저임금은 여전히 시간당 7.25달러로 최적된 반면 비트코인은 315달러로 2015년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추세라면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43시간 만에 1BTC를 사들일 수 있는 반면 2015년 시간당 평균 임금이 24.75달러는 13시간 이내에 1BTC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1BTC를 벌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최소한 23배 이상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네, 불행히도 연방 최저 임금이 10년 이상 인상이 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에서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저축과 투자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같은 기간 주택의 평균 분양가는 50% 오른 반면 대부분의 식품과 식료품 가격은 20% 이상 올랐고
네, 여기에 학생들은 이제 등록금 지출이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평균 임대료는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2009년에 비해 2019년에 평균적인 미국인의 수입이 4%더 증가함에 따라 생활비가 급격하게 임금 성장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꽤 확실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것의 이유의 일부는 미 달러가 인플레이션 통화라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일반적으로 새 지폐가 유통되면서 달러당 구매력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반대로 디플레이션 단위의 가치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는 그들의 일생 동안 구매력이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USD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이제 법정화폐 지급액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전 CTO가 암호화폐 웹사이트 나카모토닷컴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관련 기술 철학,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웹사이트 나카모토닷컴이 정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도메인의 소유자이자 코인베이스 전 CTO 발라지 스리니바산 그리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링 등의 시설이 해당 웹사이트에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기업 2019년에는 약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비트코인 협회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체들의 수가 2019년에 약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현지 금융 전문 미디어 글로브스가 2019년 12월 30일에 보도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5일 보도했는데요. 네, 글로브스에 따르게 되면 2018년 말에는 113개가 존재하고 2019년에는 150개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150개 중에 40%는 어떤 제품을 이미 출시했고 25%가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2018년 113개 가운데 2019년 말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은 63곳뿐이며 네, 나머지 기업의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비트코인 협회는 정보가 부족한 점,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이 존재하는 점, 또한 핀테크 관련이나 서버 보안 분야가 주력 사업에서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업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직원의 수 자금의 원천이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직원 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는 밝히지 않았지만 2018년, 2017년과 비교해 2019년은 크게 그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기업이 3년 이내에 창업한 신흥기업이었고 지금도 영업하는 기업의 30%가 2017년 또는 30%가 2018년에 설립했었다고 하네요. 네, 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영업하고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의 44%가 2019년에 자기 자금을 조달하고 42%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했다고 합니다. 네, 동시에 7%의 기업이 자체 수입에 의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전 모네로 수석 개발자는 모네로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리카르도 스파그니 전 모네로 수석 개발자는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모네로 트랜잭션을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모네로의 개인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모네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모네로는 상당히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모네로의 작동 원리는 비트코인과 유사하며 이 두 가지의 암호화폐 차이점이라면 모네로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트랜잭션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부연 설명했네요. 네, 인도의 전 재무장관은 프라이빗 암호화폐는 사라질 운명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 인도 전 재무장관이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프라이빗 암호화폐는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는 프라이빗 암호화폐의 미래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암호화폐가 부린 마법은 본질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코드를 구매한 사람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줬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일반적 가치를 보유한 상품이 아니다. 일부에게 암호화폐의 가치는 예술품에 매겨지는 가치와 같다. 또 암호화폐는 사실상 무한대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수요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암호화폐의 가치는 점점 0에 수렴하며 프라이빗 암호화폐 특성상 통화가 가지는 속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가 한 번 더 나와서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란에서 1BTC가 24,000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페이크 뉴스였죠. 네, 환율의 개선에 대한 착오였습니다. 이 소식이 한 번 나와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38보다 1포인트 오른 39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는 의미죠. 하지만 공포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39 그래도 밑에서 조금 야금야금씩 천천히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제 시작한 지 5일, 6일이 지났는데요. 2월 달이 오기 전에는 다시 한번 50, 60, 70 80까지 오르는 그날이 다시 한번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1.46% 오른 227.52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27.55원인데요. 이 소폭 상승이 그리고 최근 돼서 계속해서 하는 상승이 정말 대규모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